되게 불쌍하잖아요. 혼자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꼰대라고 욕먹어요. 그렇게 평생 욕먹고 일만 하다가 안녕하세요. 힐링 커뮤니티 어바웃의 상담심리사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담에서 보면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본인은 몰라요. 대부분의 성격장애가 그렇지만 특히 강박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본인이 힘들다라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은 그렇게 힘든 걸 모르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들도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SM-5에서는 이런 8가지 진단 기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특성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성인 초기나 혹은 청소년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강박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입니다. 사소한 세부사항이나 규칙, 목록이나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하여 일의 큰 흐름을 잃게 된다. 왜 그런 분들 있죠. 어디다 만약에 메일을 써야 돼요. 메일을 쓰는데 인사를 안녕하세요로 해야 될지 안녕하십니까로 해야 될지 줄 바꾸면 여기서 해야 될지 저기서 해야 될지 특수문자는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 인사는 안녕히 계세요로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로 해야 될지 드림을 써야 될지 올림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 써서 이제 됐다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웬걸 첨부 파일을 첨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제의 완수를 저해하는 완벽주의를 보인다.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데 이게 한 2주 정도 기한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빨리 시작을 해요, 우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천만에 끝을 못 내요.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일이면 끝날 수 있는 과제를 일주일을 잡고 있고 2주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3일 정도 괴로울 일이 이들은 2주간 계속 괴로운 거예요. 불쌍하죠? 자, 세 번째. 일과 생산성에만 과도하게 몰두하여 여가활동과 우정을 희생한다. 한마디로 일중독이죠, 일중독. 그렇다고 이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가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여가활동이나 친구를 만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할 일 해야 되는데, 이 일 해야 되는데, 저 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여가활동 자체나 친구들과의 만남 자체를 온전히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3개를 같이 볼게요. 넷째, 도덕, 윤리 또는 가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다. 다섯째,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타인에게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 여섯째, 경직성과 완고함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해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속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세상에 반드시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일 처리하는 방식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우린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죠. 사실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을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들은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혼자 해요. 그걸 가르쳐주고 관계 맺고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자기가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떠맡아서 혼자 해요. 사실 여담이지만 그래서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7번째, 달아빠지고 무가치한 물건을 감상적 가치조차 없는 경우에도 버리지 못한다. 자, 이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만약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종이를 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버렸다가 혹시 나중에 내가 뭘 쓰고 싶은데 이 종이를 내가 버려가지고 못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다 쟁여놓고 있어요. 자, 8번째.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구두쇠처럼 인색함.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분들은 만약까지 대비해야 되는 분들이라고요. 돈 못 써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조금 오버하면 이분들은 20살 때부터 노후 대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돈을 쓴다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쓴다라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사야 돼요. 그럼 뭘 보고 사요? 가성비? 무조건 싼 거 사요, 이분들은. 그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이랑 연애를 하면 되게 짜증나요. 뭐냐면은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이트는 그런 거예요. 집 데이트, 산책, 뭐 이런 거 돈 안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런 태도를 가져주기를 기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돈을 쓰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철없어 보인다든지, 속물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기도 하죠. 들으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예요.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들에겐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닥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뜻대로 되게 하려고 혼자서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부디 이들을 조금은 안쓰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강박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격장애는 말 그대로 성격처럼 굳어져 버린 모습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강박성 성격장애로 의심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상담을 권해주세요. 왜 강박성 성격장애도 치료를 해야 되냐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혼자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꼰대라고 욕먹어요. 그렇게 평생 욕먹고 일만 하다가 그러다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꼭 상담을 추천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